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소식으로 꽉 채운 2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국회 문체위 소속 최영두 미래통합당 의원과 어제 있었던 고 최석현 선수 관련 가해 행동 청문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뚱커벨이죠. 배종찬 소장의 여론 택배를 받아볼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정태원 변호사와 구정물 변호사가 함께하는 조찬 파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정대훈 연구사가 알려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부 보물전에 대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송섬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 하루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슈가 된 소식들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3회. 3회? 네. 3회면 3번이 아니고? 네. 아, 회자가 들어가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기자회견, 청문회, 네. 국회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기자회견인데요.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예. 이번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제추행 의혹을 네. 검찰이 경찰보다 하루 전에 인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검찰이 바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네, 어제 2차 기자회견은 보통 새로운 증거를 뭐 이렇게 제시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먼저 검찰에서 먼저 인지를 했다 이 부분이군요. 네, 이 피해자 측은 검찰이 사건을 바로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8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에 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검찰이 고소장 접수 전에 면담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그래서 김 변호사가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에 대해서 말을 했고 예. 바로 다음 날 검찰로부터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자 김 변호사가 검찰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돼서 서울경찰청에 연락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때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일단 공유가 됐다 검찰에서 뭐 그리고 뭐 다른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네. 자,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을 했고요. 예. 단순히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상 사전 면담이 어려워서 고소장 접수를 먼저 하도록 안내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피해자가 고소 전에 이미 서울시 관계자 20여 명에게 수명이 넘는 사람인데 네. 도움을 요청했었다고요. 네, 먼저 고소 전에 피해 사실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을 했고요. 예. 또 직장 동료에게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속옷 사진을 보여주는 등 고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답변이 좀 참담했어요. 예.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까 다시 비서로 와달라라는 답변을 들었고 네. 또 인사 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또 무책임한 답변들이었죠. 거기다가 뭐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회유성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주장들처럼 서울시 관계자들이 사건을 인지한 후에 전보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네. 피해자를 계속 근무시킨 점 등이 인정이 되면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요? 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물로 꼽혔었거든요. 예.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을 했고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이 참여해서 비밀번호를 함께 풀었다고 하는데요. 네.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확보하고 또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이게 갤럭시 폰이 아니고 아이폰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폰이 보안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거 푸는 게 가능했습니까? 사실 그 전에 업무용으로 휴대전화를 쓰던 게 아이폰 XS 기종이었는데요. 네. 이 안드로이드와 달리 아이폰 iOS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이자 피해자인 A씨의 대리인이 또 김 변호사여서 박 전 시장의 비밀번호를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비밀번호를 뭐 어떤 해독을 통해서 푼 게 아니고 네. 제보를 해서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아까 회 말씀하시는 두 번째 회네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청문회라고 하셨죠? 네. 어제 오전에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트라이애슬론 팀 4명 중 김도환 선수만 출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는데 앞서 안주현 운동처방사, 또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선수가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예. 이 불참한 선수들이 핵심 가해자로 지목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불응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따르면요. 네. 안주현 운동처방사 그리고 김규봉 전 감독이 동행명령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이 도 위원장은 증인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서 추후에 이 조치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예. 이렇게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출석 요구 불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스트레스. 네, 본인의 뭐 하는데. 심리적인 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유일하게 출석한 선수가 뭐 원래 이름이 좀 익명으로 좀 알려졌었는데 아예 이름이 밝혀졌네 이제요. 네. 김도환 선수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김도환 선수가 어제 청문회에서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에 대해서 회고했는데요. 네. 고 최숙현 선수의 뒤통수를 가격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스스로 네. 가격했다. 네. 당시 뭐 상황을 설명하면서 육상훈련 도중에 최숙현 네. 선수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그 이유에서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밝혔고요. 또 안주현 운동처방사와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네. 선수가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거를 본 적이 있냐라는 네. 질문에도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폭행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둔기로 때리진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이전에 얘기에서도 뭐 둔기를 사용해서 했다는 얘기는 사실 별로 듣지 못했었고. 네. 제가. 네.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때리는 걸 봤다는 증언은 분명히 했고 네. 그렇지만 둔기로 때리는 걸 본 적은 없다. 네. 네, 마지막 소식도 국회 소식이죠.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순탄치 않았네요. 네, 이번에도 뭐 막말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예.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질의 과정에서는 뭐 입다다 네. 이 XX야라는 예. 욕설이 나오기도 했고 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도 왜 자꾸 따지려고 하냐, 싸우러 왔냐, 뭐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등의 막말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본회의가 또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어째까지 이렇게 욕설이나 막말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지 아무리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마음에 드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건 참 네. 방청석에 사실은 뭐 어린이라든지 청년들도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과격한 설전이 벌어진 건 최근 법무부 입장문이 유출된 게 아마 이유가 한데 하나겠죠? 네. 네. 김태흠 의원이 최근 법무부 입장문 유출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예. 수명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느냐라고 예. 추 장관에게 물었어요. 수명자. 네, 법을 받드는 사람 뭐 네, 이런 의미였는데 예. 추 장관은 법률 용어로 법전에 있는 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 왜 내가 여자여서 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어.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예. 또 김 의원이 재차 발언 자료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물었더니 추 장관이 법전에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네. 라는 좀 따지는 듯한 말투를 썼습니다. 네. 옥신각신하다가 추 장관은 근거를 대라. 모욕과 망신 주기는 삼가주길 바란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뻣뻣한 장관으로 보였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김 의원이 추 장관의 아들을 언급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부진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네. 추 장관의 아들을 언급을 했어요. 조금 예. 생뚱맞은 상황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아들 사생활 문제에 강력 대처하더니 박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선 왜 침묵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네. 그러자 추 장관은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사건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네. 추 장관의 말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현재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이죠. 네, 사실 이 수사도 지난 1월에 이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네. 이후에 한 5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좀 큰 진척이 없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고발 이후에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당직 사병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예. 물론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어서 추 장관이 발끈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욕설, 이건 또 무슨 욕설이었습니까? 네, 박 의원이 질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 말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간에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뭐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네.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 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라는 이런 말을 그대로 썼는데요. 네. 그러자 장내에서 입 닫아 이 XX야 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네, 그거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저희 YTN TV에 돌발 영상이라든지 거기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만 더 들어보죠. 어제 있었던 김봉곤 사태, 이건 뭡니까? 김봉곤 씨가 네. 2016년에 등단한 작가예요. 예.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자전적 소설로 문단의 주목을 받은 인데요. 네. 그런데 이 김 작가가 지인들하고 나눈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본인의 소설에 그대로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에 이 도서 출판 문학동네와 창비가 김 작가의 모든 소설 작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이미 구매한 독자한테는 환불까지 해주겠다. 또 거기다 김 작가는 제11회 젊은 작가상을 반납하겠다고 공식 입장문을 밝혔고 네. 사죄의 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봉곤 작가가 쓴 이런 소설 장르를 오토 픽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오토 픽션이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설과 현실을 좀 적당히 섞어서 연결시키면서.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카카오 대화를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쓴 거군요. 그러니까. 네. 도입부에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썼는데요. 예. 내용이 또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소설에 실렸길래 구체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단편 소설 여름 스피드라는 곳에 실렸는데 네. 거기에 네. 영우라는 남성이 등장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영우라는 남성이 실존 인물이고 또 네. 그가 과거에 김봉곤 작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동의 없이 소설 도입부에 그대로 인용이 됐다고 하고요. 네네. 또 단편 그런 생활에 등장한 C 누나도 있는데 이 C 누나 역시 실존 인물인데요. 그녀가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실존 네.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그건 본인이고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역시나 그대로 인용이 됐다. 네. 동성애와 관련한 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예. 문제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꼭기호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섬이 아나운서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는 고 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김도환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반쪽 사과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핵심 가해 인물들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회 문체위 소속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바로 이 청문회.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안주현, 김규봉, 장윤정 이 세 사람이 동행 명령서 발부에도 불참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또 안 됐죠, 당연히.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팀 닥터 안주현 운동처박사 그리고 김규봉 전 경주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 또 장윤정 주장, 김도한 선수 등이 적인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예. 그리고 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습니다. 명령서까지 발부했는데 이날 청문회장에는 이제 김도한 선수만 나왔습니다. 예. 안주현, 김규병 두 사람은 동행명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예.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네. 국회에서 이 정응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 상임위에서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하면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한 경우는 사실 좀 예외적이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예, 예. 이제 전체 국정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했는데 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니었고 이렇게 폭력 사태 또 폭력 사태로 인해서 젊은 선수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한 이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처음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또 실제로 불렀습니다. 그거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해서 네. 법의 처분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늦게라도 뒤늦게라도 자신들이 나서서 증언을 하고 솔직히 네네. 고백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군요. 자, 경주시 체육회에서 사건의 책임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가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장윤정 선수가 대한철인 3종협회 선수위원회 명단에 아직 등재돼 있었습니다.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 감싸기라는 이 부분 어떻게 근절해야 될까요? 네, 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오전 오후 내내 네. 계속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관계됐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일 네. 처음에 이 고 최숙현 선수가 간절한 도움을 청한 곳 계속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한 곳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네.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체육회, 또 시청 이렇게 많은 곳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외면당했습니다. 5개월 동안 계속 최 선수와 가족들이 도움을 청하고 이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들이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체육회 특히 삼종협회 체육회 같은 경우에 네. 이게 가해자에게 바로 피해자의 신고 내용, 고소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우리가 박은순 시장 사건 때 보았던 같은 것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막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어제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철인 3종협회가 바로 최숙현 선수가 속해 있던 곳입니다. 네. 여기서 우선에 종목협회에서 이 선수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 직접 가해자로 알려진 장윤정 선수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사실은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될 대표적 선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 간 폭행 사건으로 지난 7월 6일 날 협회에서 장윤정 선수를 영구 제명했지만 네. 아직 이제 선수인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어제 이제 협회장께서는 실수라고 했지만 그만큼 협회 차원에서 이 선수를 보호하고 선수의 고통과 피해 사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협회가 이처럼 유명무실한 더구나 이 선수위원회는 이 선수 권익을 보호 정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을 때 협회장께서는 지난 3년간 사실상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처럼 이제 이 유명무실한 선수위원회를 방치하고 또 관리에 소홀한 사이에 선수 권익을 이끌어야 할 위원들이 동료 선수의 인권을 짓밟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스포츠 폭력이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도 필요하고 또 각 협회의 선수위원회도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선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이른바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 비리라든지 어떤 인권 훼손 같은 이런 부분을 척결하는 독립된 기관의 역할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으로 이제 빚어졌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또 이제 자전 자료를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전 자료를 보니까 예. 상당히 많은 그 비리 고발이 있습니다. 특히 비리주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조직의 사유합니다. 말하자면 감독이나 또는 위에 선수들이 후배를 마치 그 사적인 조직처럼 네. 운영하고 또 굴림하고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무슨 돈을 요구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가장 많았는데 예. 이것들이 전부 내부에서 한 70% 가량이 그냥 내부 종결됩니다. 예. 이게 외부에 고발되거나 송치되거나 하는 일이 거의 1%도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이제 어떤 일이냐면 체육계 내에서는 어차피 말해봐야 그 사람들 제대로 징계되지 않고 다시 감독으로 돌아오고 우리 이 문체관광위에서 지난 이달 초에 한번 그 체육계 폭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네.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왔던 어떤 선수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폭력을 가해서 고발하고 고소 진정했던 감독이 네. 아무 일 없이 곧 다시 그 같은 운동장에 나타났을 때 그 부모와 어린 선수의 실망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두려움까지 느끼겠죠. 저 사람이 앞으로 내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네. 이런 것들이 아무 일 없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독립된 예. 독립되어서 독립적으로 조사, 고발, 징계하고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논의 과정이었고요. 예. 그랬지만 과연 실제로 이제 이게 그 또다시 뭐 문화체육관광부에 뭐 자리 채우기는요. 예. 네. 인사 발령한 자리로 되어서는 안 될 테고요. 또 네. 체육회와 연루돼서 독립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되지 않을 테고 이게 이제 앞으로 발출범을 앞두고 우리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독립성 말이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야 안심하고 제대로 된 보호와 또 피해 조사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이나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 관련해서 어제도 2차 그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피해자 측에. 근데 여기에서 4년간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호소했지만 모두 침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피해자를 돕고 있는 한국여성의제나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 피해자가 4년 동안 성고충으로 인한 정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말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론 침묵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폭력의 구조와 이것이 이제 우리 체육계 일부에서 보여지는 양상이고 또 더구나 이제 고 박원순 시장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이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분인데 그분 스스로가 더구나 여권 내에서 민주당 출신 그 시도지사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가 미투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일을 그대로 방치하고 더구나 침묵의 그 강요로 침묵의 구조를 위력적 구조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예. 이 시장이란 서울시장이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더구나 대권 주자이기도 했고 이 거대의 권력자로부터 위직에 의한 성추행을 당하면서 4년이 넘는 얼마나 악몽을 꾸고 얼마나 정말 심각한 위협을 느꼈습니까? 예.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 현장에서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시장을 보좌하던 비서진들이 그럴 뿐이 아니다. 심기 보좌도 비서의 책무다한 말로 피해자를 침묵시킨 것입니다. 예. 참 큰 사안이고 이건 이번에 철저하게 이런 폭력의 침묵의 구조와 또 폭력의 구조와 이게 이제 우리가 큰 범죄나 큰 악이라는 것이 무슨 전쟁이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보좌진들이 보시다시피 상사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이 지금 피해자가 간절한 도움을 호소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옮겨주지 않고 이제 이 과정에서 시장은 어떤 작용을 했는지 당시에 그 시장을 보좌했던 보좌진들이 왜 이렇게 이 피해자의 고통과 도움의 손길을 외면했는지 그 부분을 철저히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한 경종이 되어서 다른 권력자들이 권력에 의해서 약한 피해자
피해자를 네. 성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에서 했던 역할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등한시 보거나 더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네. 예, 이런 사안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요. 특히 민주당이 더구나 인권을 강조하는 정당 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도 굉장히 철저한 조사와 또 엄벌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그 침묵의 권력, 침묵을 강요하는 위력적 구조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네. 침묵을 강요하는 방임 방조를 강조한 그대로 놔두는 이런 권력 구조를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또 다른 정치 현안 쪽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당의 대선과 당권 레이스를 펼칠 주자들이 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당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네. 약속을 지켜야 된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바꾸자. 네. 이런 목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민주당 당은 96조 2항을 보면은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네. 이게 무공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건 이걸 만드신 분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이던 지난 2015년 만들었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궤변, 네. 또 아예 당은 당규를 바꿔서라도 내년 선거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 내년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는 1천억 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시정이 단절되는 네. 또 시정이 지금 책임 있는 시정되지 못하는 1년 이상 방치하는 이런 큰 무형의 피해를 이제 시민들에게 입히고 있는데 네. 이 더구나 광역단체장이 성범죄 행위를 더구나 이게 보면 한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충남지사가 그다음에 부산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이렇게 민주당 시장도지사가 돌아가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네네. 이게 뭐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렇게 모면할 일이 아니고요. 예. 정말 그 민주당으로서도 스스로 약속에 좀 엄중한 그런 예.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이 민주당의 궤변, 민주당의 이 앞뒤 말 바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론, 그러니까 세종시로 뭐 이를테면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 다 옮기자 이런 얘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이 부분은 국무총리로 답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에 위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2004년이죠.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했습니다만 네.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국민 투표를 거치고 개헌을 하지 않은 이상은 네.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특히 이제 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대표 연설에서 네. 처음 제기한 것인데 이게 지금 그 연설 당시 맥락은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예.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옮겨서 완성하자라는 논리입니다. 예. 근데 이 결과 지금 세종시 집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고 세종시 값이 있죠. 벌써 뭐 네네. 중간값이 한 2억씩 올랐다고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이 원래 행정수도 이전이란 것은요. 네. 원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네.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세종시로 옮겨진 뒤의 과정을 보면은 네네. 세종시 주변 집값은 올랐을지 모르지만은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예. 지방의 소멸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인구도 네네. 줄고 있고 지방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아예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서 광역별로 어떤 그 교통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더 급선무고요. 그래서 예. 이낙연 심지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조차도 이 네. 문제는 여러 가지 전제를 좀 바탕으로 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데 네. 지금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모면해버리는 네. 그런 얄팍한 카드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수도권과 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의 큰 네. 오히려 분노를 불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값을 예. 세종시 집값만 올리는 문제로
해결됐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마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자께서는 격리 기간 중에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특히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주시고요. 손길이 닿는 표면은 매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하시고 네, 생활용품 구분해 사용하시고 건강상태 확인 보고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동거인의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를 공항에 맞이하러 가실 때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거리두기, 특히 노인, 임산부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자가격리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발열이 37.5도씨 이상 넘어가거나 기침 등 증세 발현 시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2부에서 여론택배 요정 뚱커벨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죠. 출발새 아침의 여론택배 요정입니다.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론택배 요정 뚱커벨 배종찬입니다. 아, 네. 자, 김태년 원내대표의 네. 교섭단체 국회 연설이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론이죠. 예.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예. 그럼 뭐 충청 쪽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성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원내대표로서 이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민 여론은 어떤지를 먼저 네, 설명을 예. 드리면 네.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답 조사였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가 모두 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청와대 국회까지 간다면 이제는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전 찬성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53.9%.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전 반대가 34.3%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로 찬성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 다시 이제 노무현 후보였죠. 노무현 후보가 네. 들고 나왔던 것이 너무 서울이 수도권이 결집돼 있다. 네. 그 지방으로 좀 이전을 하자. 그래서 나왔던 것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네네.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근데 이것이 이제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예, 예. 행정복합 중심 도시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당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네. 이 추진 건설을 담당했던 이가 바로 지금 현재 네.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인 이춘희 시장입니다. 아, 예. 네. 그만큼 이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이슈인데 계속해서 논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세종시로 더 이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었는데 그만큼 이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 네. 또 나머지 정부 부처까지 옮겨가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네.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지방과 요즘 또 네. 수도권 사이에 갈등이 있거든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영호남 갈등은 이제 점점 옅어져 가지만 네, 네. 이게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차이가 나고 예. 발전 속도도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방은 이거 뭐 홀대하는 거냐. 네,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충청권에도 빨간 등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 비상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한 정도의 발언이지 않겠느냐. 왜 모든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세종시를 좀 더 확대 네. 구성함으로써 이런 수도권 과밀화 현상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최근 여러 가지 부동산 보완책을 내놓아도 이렇게 솔깃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만큼 좀 약간 이슈를 분산하는 네. 그런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충청에서는 네. 지역이죠. 해당 지역인 충청에서는 무려 66.1%가 찬성한다. 네. 이런 응답이었고요. 호남도 거의 70% 가까이 예. 찬성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 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에는 네. 찬성과 반대가 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 큰 차이 없었다. 네, 아. 42.5%, 예. 반대 45.1%. 특히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네네. 젊은 세대일수록 예. 이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걸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최근에 20대, 30대가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실망이 많았는데 네, 그렇죠. 수도권 이전에 눈이 네. 뚱커벨이 되는 네. 상황이 멀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3% 차이, 퍼센트 차이면 사실 이거는 거의 뭐 팽팽하죠. 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무엇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같은 조사기관에서 발표가 예. 나와서 조금 추세로 말씀드리는 게 예,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임기 4년차에 했던 것은 네. 참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역대 예.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를 해도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네. K-방역, 코로나19를 너무 잘 대응해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였는데 예. 뭐 북한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 인국공 논란도 있었죠. 예. 이렇게 특정 이 기업이 예. 뭐 공기업인가요? 예, 이 공기업이. 이렇게 네네. 줄임말로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인국공, 예,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러니까요. 논란이 있었고 네네. 가장 최근에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이슈들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예. 이 수도권 이전이 다시 전개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을 본다면은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네. 20대, 30대 거의 모든 연령에 영향을 줬고 예. 또 7월과 9월은 이 재산세 부과의 달이거든요. 아, 네. 그럼 네. 재산세 부과 이 납부 고지서를 딱 펼치고 이거 왜 올랐어? 예. 이런 것도 역시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어제도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 네. 쪽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자, 이 부분도 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좀 주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예. 지지율의 특징은 여성들의 지지가 높았거든요. 예, 그만큼 예, 양성평등에 좀 더 많은 이 노력을 기울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였는데 네. 이제 현 정부 관련 인사들이 뭐 성추행, 성추문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네. 뭐 다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혐의도 예. 2차 기자회견까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녀 구별이 거의 없습니다. 지지율이 다 하락한 여성 쪽에서도 예. 부정평가가 최근 조사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 절반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예. 여성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전에도 사실 제가 자주 들었었는데, 네. 이른바 뚱커벨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이런저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네.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당 지지율도 같이 동반해서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이른바 대상, 네. 대통령 지지율 상승하면 예. 여상이었는데 지지율이 하락하면 네. 대하면은 여하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현상인데 그대로 예. 지금 발표된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계속해서 좀 강도 높은 보완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도 있었고 또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 조영 원내대표 연설도 이번 주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은 조사기관이 이제 오늘 곧 뭐 한 1시간 뒤에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 내용의 추세도 함께 살펴보면 최근에는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 수도 이전과 같은 발표가 어떤 이 수도 이전을 제한하는 이런 발표가 발언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 차기 대권구도 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뭐 어떤 이유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뭐 예. 대법원 선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동안 네. 꾹 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대체로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부각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 쪽으로 현직 네, 검찰총장인데 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선 후보가 될 정도로 이게 참 네. 이런 유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네.
여당 내에서는 국무총리를 역임해서 던 현 정부에서 이낙연 의원이 정치 1번지 하면 또 종로 아닙니까? 예. 총선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네. 지지율이 껑충 뛰기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주춤한데 이 주춤한 데다가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예.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가 법적인 부담을 벗어나면서 그래서 이제는 대선 판도도 요동치는 거 아니냐. 네. 제3의 인물, 친문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인물의 등장도 앞으로 가능한 건 아닌가. 이런 또 예상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저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말씀하셨는데 네. 그 친문 결집만 놓고 보면 사실 이낙연 의원이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예.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보면 약간 지금 예, 현재 예. 그런 예. 판세 분석을 해드리면은 좀 네. 구체적으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서 지난 이제 대법원 선고가 있은 다음 날인 예. 17일 날 전국 10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4%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그런 데는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어봤더니 네. 이낙연 의원이 23.3%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18.7% 오차범위 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투톱 체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예. 정도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달랐습니다. 49.2% 거의 절반이 이낙연 의원 지지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네. 31%니까 네. 18.2% 차이가 나거든요. 예. 포인트. 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면 친문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그렇다면 또 호남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이 이낙연 의원이기 때문에 네네. 또 이낙연 의원이 좀 간접적으로 볼 때는 친문에서는 더 앞서가는 것 같다. 근데 외연은 누가 더 넓히고 있느냐. 네네. 경기도에서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가 1등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럼요. 역대 그런 예, 일가 잘 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 네네. 대선 후보의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경기도 인천을 묶어서 분석한 것이긴 합니다만 네. 이재명 지사가 수치상으로 가장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예. 외연 확대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이게 여론이 무섭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는 두 사람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문심, 네. 문 마케팅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이게 뚱커벨 해법으로 해석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짧은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